구독을 통해 매주 새로운 내용을 받아보세요. 위 종목들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의 흐름 속으로 나아갈 적에 상승세의 가장 중심부에 놓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다른 어떤 종목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군이다. KB금융지주 50만원, 현대자동차 100만원이 넘어설 때까지 함께할 투자자의 모임. 어제 발표한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3.1% 하락한 수준으로 기대하던 제법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번에 제법 큰 폭으로 떨어지고 내년 1월 초순 발표될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재차 큰 폭으로 떨어질 경우 물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아쉽게도 물가 문제의 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려면 내년 2월 중순 발표되는 시점까지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물가 문제는 결국 해결되었다는 신호를 보여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최근 수개월 동안 상해 종합지수는 불안정한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7월 중순 이후에 세계 주식시장의 동반 하락 과정에서 상해 종합지수는 두 번에 걸쳐 3,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18년 2월 미중 무역 전쟁이 터져나오면서 2018년 12월에는 상해 종합지수가 2,440포인트까지 떨어진 바 있다. 이런 하락 과정이 발생하고 난 후 미중 무역 전쟁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2019년 4월 상해 종합지수는 다시 3,000포인트를 넘어섰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난 이후 상해 종합지수는 4년 6개월 동안 3,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지는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의도적인 움직임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오늘은 상해 종합지수가 4년 6개월 이상 지켜내고 있던 3,000포인트를 뚫고 내려가는 하락 과정이 발생할 경우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018년 2월 미중 무역 전쟁이 발생하고 1년 3개월 뒤인 2019년 5월 초순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고 미중 무역 전쟁을 해소할 수 있는 합의서 서명을 앞두고 중국이 이를 거부함으로 문제 해결이 무산된 바 있다. 2019년 1월 이후 잔뜩 기대를 갖고 상승세를 지속하였던 세계 주식시장은 합의가 무산되므로 2019년 5월 초순 이후 일제히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상해 종합지수는 이 시기 이후부터 최근까지 특별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서 특별한 움직임은 세계 경제와 세계 주식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든 상해 종합지수는 3,000포인트를 지켜내려고 하는 강한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세계 주식시장에 충격적인 폭락 과정이 발생할 적에도 상해 종합지수는 제한된 하락폭에 그치고 3,000포인트를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2022년 1월 이후 세계 주식시장에서는 유동성 장세를 마감하면서 이후 아주 강력한 하락 압력이 작용하였다. 이 과정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35% 전후에 달하는 하락폭이 발생하였지만 상해 종합지수는 제한된 하락폭에 그쳤고 이후 3,000포인트를 다시 넘어서면서 지금까지 이를 지켜내고 있다. 2019년 5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상해 종합지수가 3,000포인트를 지켜내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미중 무역 전쟁을 해소하는 데 있어 상당한 시일을 필요로 하고 이를 대비하는 과정에 나타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주식시장의 흐름은 해당 국가의 미래의 경제 상황을 대변하는 거울과 같다. 상해 종합지수가 2,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 중국 경제는 금융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게 고조된다. 그리고 상해 종합지수 기준으로 1,5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경우 실제 중국은 금융위기로 이미 진입한 상태이고 중국의 금융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여도 위기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금융당국은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어떤 압력에도 상해 종합지수를 상당히 안정된 시장 위치라 할 수 있는 3,000포인트를 지켜낼 필요가 있었다. 만약 이를 지켜내지 못하고 3,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 2,500포인트에 접근하면 시장의 불안감은 커지게 되고 잘못하면 하락이 하락을 불러 순식간에 상해 종합지수는 2,000포인트 근처로 접근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에 몰린 중국에 대하여 미국은 더욱 거센 압박을 하게 될 것이고 위기를 막기 위해서 중국은 미국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중 무역 전쟁이 해소되지 않는 한 상해 종합지수는 3,000포인트를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짧은 기간 두 번에 걸쳐 3,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는 것은 지켜내는 것에 대하여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다.
상해 종합지수가 3,000포인트를 뚫고 내려가는 하락세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2,500포인트 전후로 강력한 2차 저지선으로 하락세를 멈추고 재차 3,000포인트를 넘기려고 할 것이다. 물론 2차 저지선 또한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소시키지 않는 한 결국 깨고 내려가 2,000포인트 전후까지 밀려나게 될 것이다. 미중 무역 전쟁이 해소될 경우 중국의 자본시장이 대폭 개방될 가능성이 높아 상해 종합지수는 2014년 7월 이후 발생하였던 강도에 준하는 아주 큰 규모의 큰 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의 해소에 대한 결정권은 전적으로 중국이 쥐고 있어 중국이 실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위기를 막기 전에 미국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상해 종합지수가 3,000포인트를 뚫고 내려갈 경우 세계 주식시장에는 일시적으로 강한 하락 압력이 작용하겠지만 지금까지 이어져온 흐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3,000포인트를 뚫고 내려가더라도 위기로 나아가는 모습은 아니고 2차 강력한 저지선에서 하락세를 멈추고 상해 종합지수는 재차 강하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미중 간의 문제는 중국이 미국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 줄 경우 빠르게 해결될 수 있고 이를 계기로 중국 시장에서는 아주 강력한 큰 장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 2019년 5월 이후 상해 종합지수가 3,000포인트를 지켜내는 과정의 대규모 매집 과정도 이를 의식한 행보로 인식하고 있다. 상해 종합지수가 4년 6개월 동안 지켜내고 있던 3,000포인트를 뚫고 내려가면서 세계 주식시장에 일시적으로 충격을 가하더라도 기존의 시장 흐름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락 압력은 아니고 진행 과정의 단순한 진통에 불과한 만큼 흔들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